네, 앞에 보이는 게 무엇일까요? 네, 이게 무슨 살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싼 걸로 사왔거든요. 아마 뒷다리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핏물을 오랫동안 뺐어요. 되게 그 고기의 잡내는 핏물에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신선해야지 잡내가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만큼 오래되면 냄새가 지독한데요. 핏물을 우선 아주 충분히 빼주는 게 첫째고요. 싼 거, 앞다리살이나 뭐 뒷다리살 이런 거 쓰세요. 그리고 저는 잡내 잡고 뭐 항균 뭐 그런 거 맛도 증진시켜주고 그런 것들은 마늘이잖아요. 마늘 양파는 대부분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대파 그런 거. 그런데 대파 이따가 좀 지저분한 끝에 이쪽 그쪽만 이렇게 좀 떼서 넣을 생각이에요. 한번 볼까요? 어, 또 양파. 제가 양파를 무척 좋아하는데요. 양파는 진짜 맛을 증진시켜주고요. 잡내도 잡아주고, 이게 되게 활용도가 되게 좋아요. 생으로 먹어도 으뜸이고요. 여기에 그 기본적으로 양파, 대파, 마늘에는 유황이라는 황성분이 들어있어요. 그게 우리 몸을 아주 이롭게 하거든요. 식이유황이라고 아주 각광을 받는 그, 그런 식재료입니다. 근데 이게 저거를 쓸까 하다가 요거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양파즙을 몸이 안 좋았을 때 양파즙을 제가 주문했었어요. 근데 이게 즙으로 내린 것은 이상하게 맛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육수로 써보자 하고서 육수로 활용을 해도 육수가 맛이 안 나요. 희한하게 이게 퍽 고와서 그런가 봐요. 껍질까지 아주 퍽 고운 건데 진하잖아요. 농축된. 그런데 잡내도 잡아주고 이거는 고기를 먹는 거잖아요. 국물을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넣어볼까 하고서 한 포 뜯었습니다. 그리고요, 되게 옛날엔 신혼 때는 주로 커피 가루를 많이 썼는데요. 이제는 커피는 안 쓰고요. 잡내 잡아주는 거에 제가 으뜸이 뭐라고 했죠? 강황이나 울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건강도, 염증에도, 혈관에도 좋을 뿐더러 잡내 확실히 잡는 건 그것만 하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삼계탕에 꼭 넣는 재료가 바로 강황가루, 울금가루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부분 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간장간보다 된장간이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묵은 된장 집에 있으세요? 맛있는 된장보다요 묵은 된장 쓰세요. 저는 시판되는 된장 정말 맛있는 된장 사 먹고 싶어서 연락해 봤는데 7만원이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 숟갈 듬뿍, 거의 두 숟갈입니다. 고기 양이 작아서 저는 이렇게 듬뿍 이렇게 된장을 넣겠습니다. 그냥 시판 된장이에요. 해찬들 뭐 그거 마늘, 양파, 이따 대파 넣을 거고, 그리고 고기 충분히 핏물 우려낸 거 넣고, 이렇게 해서 울금가루 톡톡 해가지고 물 넉넉히 넣고 이렇게 삶아내겠습니다. 지금 애가 밖에 나가서 오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서 좀 늦긴 했는데요. 이게 1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고기가 한번 이렇게 찔러봐 가지고 안 부드럽다, 물 좀 더 추가해 가지고 한번 더 끓이세요. 이게 고기 연육작용이 뭐냐면 설탕이 들어가면 연육은 기본으로 되는 거 아시죠? 달달한 거 들어가면 그게 바로 연육작용을 하는 거예요. 키위나
또 설탕 같은 거, 콜라 같은 거. 콜라 넣는 분들이 계신데요. 콜라에 뭐 때문에 고기가 연해질까요? 콜라 안에 엄청난 설탕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네, 그것 때문에 고기가 연육작용을 일으키는 거니까요. 저는 근데 설탕을 넣지 않고 그냥 요렇게만 넣고서 그냥 양파 다 넣자. 한 포 다 넣을게요. 마시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탕 안 넣고 이렇게 한번 삶아 보겠습니다. 장수 노인께서 밖에서 돼지고기를 끊어왔다고 그거를 이제 밖에서 이제 상추 같은 거 팔고서 그 돈으로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끊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즉석에서 고기를 이제 삶아서 배고프니까 딱 당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요. 그냥 어른들, 할머니, 노인분들 요리 진짜 간단하건데 굉장히 맛있잖아요. 근데 별거 안 들어가요. 그냥 된장 넣고 삶으시더라고요. 고기도 이렇게 통으로 안 넣었어요. 썰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썬 돼지고기를 넣고 된장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별거 넣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삶아서 그냥 후루후루 끓여가지고 이도 성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 연세가 90몇 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그러니까 충분한 단백질을 먹어주는 것이 그 장수의 비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달걀을 대체하기도 하고, 이렇게 소량의 고기를 이렇게 조금씩 먹어주는 거, 그런 게 필요하죠. 식물성 단백 같은 콩 같은 것도 아주 좋죠. 하지만 이 동물성 단백이 우리 몸에 더 흡수가 높은 거 아시죠? 우리는 동물이니까요. 동물의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집에, 어른 집에, 친척 집에 방문할 때 예전에는 고기 끊어가지고 선물로 들고 갔어요. 그러면 그 고기로 정말 맛있는 국을 끓여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자, 끓으면서 이렇게 계속 불순물이 이렇게 거품이 올라올 거예요. 그런 거 이제 핏물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거 싹 걷어주세요. 놔둬봐야 뚜껑에 지저분하게 묻기만 하고요. 국물이 혼탁해집니다. 지금 양파 즙 내린 걸 넣어서 아주 색깔이 진하네요. 자, 가장 첫째는 오랫동안 핏물 빼준다는 거. 그러면 뭐 영양가가 다 씻어 내려가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영양가는 씻어 내려가지 않고요. 잡내만, 핏물만 빠집니다. 핏물을 충분히 빼주세요. 색깔이 안 나올 정도로. 저는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었어요, 사실. 그 식소다. 세제 베이킹소다 쓰면 안 돼요. 베이킹 식소다가 이게 몸에 참 좋거든요. 일부러 작은 티스푼에 조금만 해가지고 물에 타서 드시는 암 환자분도 계세요. 베이킹 식소다를 잘 이용하십시오. 거기에도 약간 짠맛이 들어있죠.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그런 재료인데요. 아무튼 좋습니다. 나중에 그런 건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요. 벌써 끓기 시작하네요. 제가 말이 많긴 많나 봐요. 그죠? 원래 선생들은 말이 많아요.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음식은 끓기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줄인다. 불을 줄인다. 그거는 요리의 기본입니다. 이런 거 남자분들 잘 모르잖아요. 새댁들도 잘 모르고요. 끓으면 무조건 불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냄비가 넘치면 어떻게 하나요? 부글부글 넘치면 불부터 끄나요? 아니죠. 이렇게 했는데
부글부글 막 넘친다. 그러면 어서 얼른 뚜껑부터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을 줄여야죠. 알겠죠? 뭐 넘치지 않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면은 된다고는 하지만 누가 그거 잘 안 써요. 지금 제가 안 넣은 게 뭐가 있죠? 네, 강황가루 안 넣습니다.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지금 강황가루를 가져왔어요. 요거를 톡톡. 어머머, 어떡해. 아하. 이거를 제가 언제 샀나? 18년도에 사가지고 다 먹고 인터넷에서 강황가루를 큰 포로 하나 샀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걸 용기로 계속 사용해왔던 거죠.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요렇게 덜렁덜렁 했었어요. 뚜껑이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여러분은 용기도 좀 이쁜 거 사세요. 튼튼한 거. 어차피 두고 오랫동안 쓸 거니까요. 아까 좀 들렀나요? 근데 이거는 아주 소량만 써도 희한하게 자기 역할을 다 해낸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만 넣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3번만 톡톡 해준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잡내 잡는 모든 법을 다 동원한 것 같아요. 뭐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뭐 맛술이나 소금? 아니 소금이 아니라 소주? 맛술이 소주니까 뭐 알코올성을 좀 띠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간이 배게끔 이렇게 포크로 꼭 찍어주는 그런 것도 아까 손질할 때 칼 한번 이렇게 넣어줬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익힐 건데요. 이렇게 또 팔팔 끓죠. 중불에 놨는데도 팔팔 끓죠. 이따 봐서 온도가 더 중불에서도 오른다. 그러면 약불로 줄이세요. 어차피 약불로 가야 고기가 더 연해지더라고요. 은근히 양념이 스며드는 온도가 어쩌면 약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전 들어요. 네, 이제 그만하고 한번 폭 아이가 올 때까지 폭 끓여보겠습니다. 네, 한 10분 지났습니다. 이제 중불에서요 아주 약불로 줄여줬습니다. 파를 준비해 왔어요. 이렇게 넣고 1시간 푹 끓여주겠습니다. 자, 이대로 끓여보겠습니다. 네, 다 되었습니다. 1시간 반 끓인 것 같아요. 고기를 건질 때는 된장이 지저분하게 묻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도마에다 놓고 썰려면은 된장이 묻어가지고 아주 그냥 꼭 잘 익었습니다. 한번 묻었든 안 묻었든 한번 썰어 볼게요. 자, 수육을 썰을 때는 얇게 써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려면 칼이 잘 들어야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삶아져 가지고 썰면서 부서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으면 얼마나 소화가 잘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지방이 없고 지방이 있다고 해도 뭐 삶은 거니까 전혀 상관없는 거죠. 굉장히 얇게 썰어야 맛있는데 이게 비계가 붙어 있어야 좀 얇게 썰어지는 그런 비주얼이 나오는데 이게 살코기만 있으니까 잘못 썰면 다 부서집니다. 아, 저 얇게 쓴다고 쏜 거예요 지금.
여기 썰 때 여기 이렇게 힘을 주세요. 경사지게 이렇게 해서 힘을 줘가지고 앞으로 쭉쭉 이렇게 내려가세요. 이렇게 느껴지세요? 이렇게 해서 눌러버리면 힘으로 뭉개지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경사지게 내려가서 이게 살코기만 있어서 부서지네요. 얇게 썬다고 썰었는데 더 얇게 썰 수 있으면 더 얇게 썰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물을 생각해 보니까 우선 담자. 국물. 요거는 지금 여기에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게 들어간 게 없잖아요. 커피를 넣었으면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안 좋은 게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국물을 걸러 가지고 우거지 된장국 그거 한번 끓여볼까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자, 이 수육 한번 먹여봐야 되겠어요. 지금 네, 간단하게 수육과 같이 먹을 새우젓 얹어 먹어야지 돼지고기하고 궁합이 잘 맞거든요. 그래서 한번 찍어 먹을 양념 간마늘 이렇게 냉동된 거 한 조각 넣었고요. 그리고 숟가락을 여기다 먼저 넣으면 물들잖아요. 그러니까 물든다고 말해놓고서 자, 요거를 이렇게 두 스푼 정도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쏟았다. 고춧가루가 제 건 좀 안 매운 편인데요. 한 숟갈 크게 넣었고요. 이거 자체가 짜니까 간장 같은 거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젠 단맛만 추가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고추청이라고 돼 있죠. 고추청. 이게 홍고추하고 청고추 안 썰어 놓고 청양고추도 지금은 없거든요. 그래서 설탕 대신 고추청을 넣었고요. 좀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우선 깻가루 넣고 그리고 참기름 넣고 완성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꼭 수육에다만 먹을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그냥 집어 먹는 용도로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거고요. 그리고 계란찜 할 때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네요. 네, 고기를 삶았는데 너무 연해가지고 반은 먹고 이게 반은 그냥 결대로 찢어봤어요. 그리고 찢었더니 이렇게 퍽퍽한 부분이 나오길래 좀 건조하더라고요. 이게 살코기밖에 없잖아요. 비계가 없는 부분이라. 그래서 저 끓였던 국물을 좀 여기다가 끼얹었습니다. 그랬더니 끼얹기 전과 후가 맛이 다르더라고요. 끼얹은 쪽이 더 촉촉하고 먹을만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애가 먹고 갔습니다. 이거는 새우장이 은근히 많이 먹히더라고요. 여기 싸먹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배추도 몸에 좋고 새우도 참 몸에 좋아요. 이게 위 염증 같은 걸 많이 위 궤양에도 좋고요. 짠 게 안 좋다라고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조금씩 정말 젓가락으로 이렇게 조금씩 먹은 사람 사연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은. 그런데 어느 날 새우젓을 이렇게 조금씩 먹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위가 조금씩 좋아지더래요. 그러더니 몇 개월 후에
위가 다 나와가지고 병원 문 밖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실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몸에 좋은 새우젓과 배춧잎, 그리고 단백질, 돼지고기 삶은 거. 그런데 아무리 양념을 맛있게 해서 정말 최고의 맛을 그려낸다고 생각하고 삶아도 비계가 없으면 보드라운 식감 같은 거는 없어요. 그냥 살코기니까 퍽퍽합니다, 이쪽이. 아무래도 비계가 있는 게 낫죠. 아무리 부드럽게 삶았다 해도요. 그런 거 참고하시고 요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또 이런 발견을 해서 영상을 담아 봅니다. 네. 편안한 저녁 되세요.